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또 가지고 계신 섹터죠.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전망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빠르게 반도체 전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투자할 때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 개선, 그 다음에 AI 반도체 경쟁 심화, 그리고 AI 수익성 확인,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메모리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업황이 개선되네 안 되네라는 말은 많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생산 증가율인데요. 전년 동기로 대비하면 20% 이상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 하더라도 지금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7월을 저점으로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영향으로 실제로 이 D램 가격, 이미 DDR5는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이제 큰 레거시라고 볼 수 있는 DDR4의 가격은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7월 바닥을 형성하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낸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낸드 쪽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낸드가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서도 낸드가 사실 적자폭을 키운 거거든요. 하지만 이 낸드도 내년이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인 128단의 수요는 줄겠죠. 이거는 계속 제가 보기엔 감산을 할 것 같고요. 신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V10이라든지 삼성 같은 거 V10이라고 하죠. SK하이닉스도 이제 300단 이상의 이런 신규 라인업이 교체가 되면서 실제로 감산 효과는 유효하지만 ASP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낸드 역시도 흐름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성 역시도 AI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실하게 지금 AI를 접목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AI가 좋다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뽑아내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5G 아닙니까? 5G는 좋은 건 아닌데 실제로 투자를 해도 그게 기업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지만 지금 AI 같은 경우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지금 이익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콩콜에서 말을 했죠.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AI 쪽의 투자가 조금 지연됐던 건 인정한다. 근데 이제 그건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AI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AI 엑셀러레이터, 우리 흔히 말하는 GPU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모멘텀도 커질 수밖에 없고, GPU 쪽의 분위기가 메모리 용량을 좀 늘리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인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나올 MI300 같은 경우가 지금 HBM3를 다는데 용량을 192기가를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H100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80기가지만 이제 내년에 나올 B100 같은 경우도 지금 192기가로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 용량이 늘어난다. HBM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엔비디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근데 이제 내년에 AMD의 MI300이 또 신제품이 나온다면, 물론 빅테크 기업들은 AMD 거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엔비디아 걸. 그런 쪽의 수요는 또 AMD가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 엔비디아의 GPU 매출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AMD라는 새로운 매출이 늘어난다. 그렇게 됐을 때 HBM의 매출 역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정별 수혜주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 2차전지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와 관련된 우려가, 그 다음에 리튬 가격의 저점 형성,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성장성 유효. 이걸 제가 주요 포인트라고 봤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리튬 가격 하락 플러스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라는 거죠. 전기차 매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매출이 확실하게 예전만 못합니다. 10월달 역시도 지금 현재 또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관련 시장의 좀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꺾였나라는 걸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리튬 가격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 바닥은 잡았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됐다는 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 선조정 받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리튬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3분기 2차 전지 종목들의 발목을 잡았던 요 악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둔화와 관련된 부분의 우려감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대로 탈만한 전기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오히려 더 둔화될 수도 있는데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주요 메이커들이 여기 보신 것처럼 신차를 많이 출시를 합니다. 뭐 GM, 포드, 그 다음에 스탈렌티스, 뭐 테슬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내년부터 또 새로운 신차가 또 출시가 되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또 전기차는 또 한 번 또 성장이 되지 않을까, 판매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밸류를 이야기를 할 때 CATL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CATL이 저 정도고 롱바이가 이 정도밖에 못 봤는데 서로 주력으로 하는 배터리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위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 이렇게 밸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정당한 밸류가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표를 보시면 지금 CATL의 주력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금 전기차 침투율을 보십시오. 벌써 이제 30%가 되었습니다. 침투율이 어떤 산업의 30%가 됐다라는 거 물론 여전히 성장성은 맞죠. 하지만 대부분 그건 주가가 반영이 먼저 되거든요. 지금 CATL의 주가는 2019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고점을 쫙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이후로 쭉 하락을 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전기차의 침투율이 20%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시장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CATL은 이미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미리 선반영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CATL은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 무대가 어딥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10% 이제 올라갑니다. 여전히 침투율이 아주 약하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국내 기업들 역시도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종목 모두 다 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면 2차전지가 덜 갈 거고요. 2차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덜 가는 거죠. 이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게 간다고 해서 어떤 게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어쨌든 2차전지랑 반도체는 같은 성장 섹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섹터 모두 지수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시장이 움직일 때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한다, 연말 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 하나를 예를 들어 2차전지는 올라가는데 반도체를 빼버리면 지수는 안 움직입니다. 반도체는 올라가는데 2차전지가 빠진다? 역시나 지수는 안 움직여요. 그럼 지수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진 않는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반도체가 강하게 가면 2차전지는 좀 천천히 갈 것이고 2차전지가 강하게 가면 반도체는 천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반도체의 가속기간 그렇게 되면 2차전지는 서행을 하는 구간이겠죠. 그 구간을 저는 올해 4분기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저는 반도체는 가속하는 구간이고 그 기간 동안 2차전지를 좀 서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업황이 개선된 안 좋은 상황에서 개선되는 흐름이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좋았던 상황이 지금은 좀 나빠지는 상황이니까 한 제 개인적으로 2분기 정도는 이걸 확인하는 업황 전환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는 반도체의 가속 구간 그 다음에 2차전지의 서행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미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P의 하락을 Q의 증가로 커버하는 게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 AMPC 효과도 또 양극재들이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기가 저는 내년 2분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때쯤 되면 또 하반기 증산이 또 흔히 원복 효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산했던 걸 다시 이제 증산하면 그때 또 반도체 가격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반도체는 또 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2분기에서 내년 3분기는 그때는 반도체가 서행을 하고 2차전지가 가속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한 영상은 제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시죠. 조금 더 발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